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공포의 가속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궁금점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는 증시 재료, 미국 7월 CPI 발표, 필수 소비재 빅테크 주의, 22년 8월 2주차 증시 재료,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0일 날, 10일 날 한국에서는 7월 실업률,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오늘 발표되죠. 그리고 중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예,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11일 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좀 기대가 됩니다. 7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7% 오르며 전월치인 9.1% 상승보다는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CPI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퍼센테이지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 컨센서스가 8.7%로 6월에 9.1% 대비해서 0.4%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데 결과를 한번 보고 제가 또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GPI는 전년 동기 대비 6.1% 오르며 전월치 5.9%보다도 상승이 가팔라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오를 때 내릴 때 그리고 근원 물가지수가 오를 때 내릴 때 어떻게 금리가 결정이 되고 부동산 주식에는 어떻게 영향이 될지 이번 주에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행보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될 경우 연준이 9월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0.75% 단행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이 7월 52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5만 8천 명 대비 2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5%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 2월의 기월과 동일한 수치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고용은 탄탄하다. 고용이 탄탄하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계속 높게 형성이 되면 금리를 다시 0.75%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물가를 확 잡겠죠. 사람들이 고용은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각오를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것이고 그러면 증시와 부동산에는 아마 악재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CPI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8월 둘째 주 매수자 매도자 동향입니다. 서울이 28.9 서울이 요 주황색인데 지금 계속 땅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2012년 지금 밑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거의 폭락이죠, 폭락.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빨리빨리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고 이런 경제 지표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사람들이 빨리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증시라든지 부동산이 급락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했다.
하면은 실제 저희가 말하는 모든 데이터가 하향을 가르치고 있지만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내가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2026에서 2028년이 부동산은 최저점, 주식은 2023년 그 정도가 제 최저점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반년 뭐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를 축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28.9, 인천 18.2, 울산 30.5, 광주 18, 부산 16, 대구 12, 대전 10. 매도자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고점이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졌습니다. 이제 매수 심리가 아예 없어졌고 완전히 거래 절벽 시기입니다. 절대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를 봐도 서울이 28.9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입니다. 서울. 보라색이죠. 완전히 지금 계속 꺾이고 있죠. 그리고 인천. 파란색 인천은 거의 뭐 20 언더, 18. 그죠? 대전도 10, 대구 12. 그래서 매도자만 많다. 전국 아파트 매매 마이너스 0.03%로 하락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1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세도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1 8월이 됐는데 전세도 이제 떨어지고 있죠. 진짜 유튜버들 전혀 데이터 분석 없이 8월 달에 전세에 일어나서 전세가 폭등해가지고 집값 올라간다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일명 땡땡곰 얼땡공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없이 그냥 뇌피셜로 여러분들 혹하게 하는 그런 유튜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이런 데이터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경기 변동률을 봐도 경기가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4, 전세도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4. 절대 부동산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유동성이 풀리고 그 시기가 되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예측할 때는 직접 제가 23년 동안 투자하면서 무일푼에서 제가 큰 경제적 자유를 일군 그런 자산을 일굴 때까지 경험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4년, 5년 정도가 걸리고 그 시기가 1년 반 정도 당겨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데이터를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전국 다 지금 마이너스 0.03입니다. 계속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강원이랑 충남만 주간 데이터가 플러스 0.00, 0.04인데 이것도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꺾였습니다. 꺾여서 이제 조만간 얘도 8, 9개월 후면은 마이너스로 갈 것 같습니다. 매매 서울 지난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01 하락했다. 그나마 용산 서초 정도만 버텼는데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다. 경기 지역 매매 상승률 보면은 경기도 지역도 마이너스 0.04, 인천 마이너스 0.06으로 하락이다. 그런데 하락한 폭을 보면 지금 안양 동안구 마이너스 0.14, 안양 만안구 마이너스 0.2, 성남 수정구 마이너스 0.14, 군포 마이너스 0.07, 다 위성도시들 핵심 지역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파주, 고양, 일산 정도만 플러스 0.04, 0.03 정도 대사 하락기죠.
전세 가격도 지금 마이너스 0.01로 하락되고 있으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수도권, 올케, 광역시, 전국 다 마이너스로 전세가 값이 떠받쳐주면서 매매가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강원, 경북 정도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렇죠. 과거 7년 동안 폭등할 동안 강원도, 경북 쪽은 크게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상승의 마지막 구간, 이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 때는 이런 지방이 이제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 서울도 마이너스 0.01로 하락, 서초구 마이너스 0.1, 동대문구 마이너스 0.1, 은평구 마이너스 0.06, 다 마이너스입니다. 영등포, 도봉 정도만 플러스 0.06, 전세 경기도 마이너스 0.03 하락, 인천 마이너스 0.04 하락, 전부 다 하락이죠. 광주, 안산, 남양주, 시흥, 인천 다 하락입니다. 올라간 데가 동두천, 용인 처인구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세 시세 경향입니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한 할머니에게는 늘 걱정인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회사 일로 비행기나 기차로 출장을 많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늘 걱정을 하시며 사고 기사들을 스크랩해 두었다가 손자가 집에 오면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려무나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기차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어. 그런데 넌 한 달에 15일은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 등을 타고 있지 않니? 제발 출장은 이제 그만 다니려무나. 그러자 손자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상 사람들의 97%가 침대에 누워서 죽어요. 그럼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해요.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몹시 당황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 할미는 너가 늘 걱정이란다. 여러분, 무언가에 도전하지 않고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도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시들어가죠.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삶은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십시오. 지금 그대로 있는 것과 도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